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무튼 이제 제가 볼 때는 총선 앞두고 가장 핵폭탄급 이슈는 결국 특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지금 패스트트랙에 두 개가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28일인가요? 그날 통과를 시키겠다는 네, 거고. 28일. 예. 근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통과시키는 거 자체는. 그럼요. 예, 통과는 그 저희가 패스트트랙 태울 때까지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과는 과반 찬성이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가장 관심인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야, 이게 진짜 가장 네. 큰 관심인데 예. 두 가지 법안이 있는데 저는 둘 다 거부권 행사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네. 둘 중에 하나 정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이 있잖아요. 예. 50억 클럽 특검은 본인과 관련된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안이에요. 뭐 그거 가지고 지금 언론 탄압을 아주 세게 들어가고는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간 50억 클럽 사건에 실질을 들어가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조우영 씨를 봐줬냐 안 봐줬냐가 또 중요한 수사 대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다음에 김건희 주가 조작은 배우자 대통령의 관련된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그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오히려 그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뭐 명분도 있겠지만 예. 실제 지금 이 정부의 그 권력의 균형 추가 예. 김건희 여사에게 가 있는 건 그런 아닐까라는 의심. 생각으로 네. 예, 그런 추측과 의심으로 네 왜냐면 지금 통일무대도 직접 나서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다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예.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전망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2호권이 돌아왔을 때 재의결할 때는 이제 무기명 투표잖아요. 네, 뭐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천에 탈락하거나 네, 아니면 뭐 혹시나 신당 창당 등으로 인해서 네,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이 동요를 했을 경우에 네. 찬성표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어떻게 있죠.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심지어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아, 그 제2요구는 예. 다른 것과 달리 제적 3분의 2 찬성이 아니라 출석 출석 3분의 2 선거에 찬성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과반 출석에 출석 출석. 3분의 2면 예. 사실은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들어오면 민주당 단독으로 제의가 가능한 가능합니다.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 출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 표현을 의사 표현을 사실상 하는 방식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죠. 예. 들어와서 무기명이기 때문에 제6에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뭐 전망이 그러니까 제2호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전히 남아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민주당 지도부와 특히 이제 원내 대표님의 예. 홍익표 원내 대표의 이제 정치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잘 만들어낼 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실 당내에서 저를 포함한 초선 의원들이나 네. 철험회 같은 이제 개혁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당의 공간을 막 넓혀줘야 돼요. 맞아요.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때에 따라서는 당 그 지도부나 원내대표단과 약간 각도 세우고 네. 하면서 이렇게 막 해야 그 당 원내대표가 협상의 여지가 넓어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야 내가 진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당에서 지금 내부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양보 못한다. 예. 이렇게 할 얘기가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당내에서 진짜 다양한 목소리들 그리고 개혁적인 목소리가 더 높아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주가 조작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명품 네. 수수 의혹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검찰의 수사는 뭐 배당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수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고 이게 잘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은 이런 과제가 있는데 어떤 전략 같은 게 있으세요? 그게 일단은 수사 배당은 했지만 네. 저는 수사를 거의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수사할 의지가 있으면 지금 이미 압수수색 들어갔어야 그랬어야죠. 돼요. 네, 맞아요. 진작 들어갔어야 되고 굉장히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 보면 그냥 배당했다라는 거 그냥 한번 쇼만 한다. 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네. 일단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특검법인데
사실 지금 특검법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특검법에는 추가는 못합니다. 국회법상 예. 새로운 사건을 추가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가 안 되면 아예 별도의 특검법을 특검법을 발의해야 다시 되는 발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발의는 할 수 있겠지만 예. 통과를 시키는 데는 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 특검법은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법사위원장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장을 그때 넘겨주면 안 넘겨주면 된다. 안 된다라고 했던 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새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처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저를 포함한 철험의 의원들이 최근에 기자회견 한번 하긴 했는데 철저한 수사해라라고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수처에 고발을 또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이제 다른 방식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죠. 굳이 하자면 지금 상설특검법상 특검 절차를 발동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특검을 임명할 때에는 예. 법무부의 입김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상설특검법으로 가면. 예.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예. 내년 총선에서 예. 압승한 야권이 압승해 버리는 압승해서.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정 안 되면 그땐 바로 특검 가동해서 맞아요. 가는 방식으로 해야 될 그런 것 방안.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게 쌍특검법이 이제 패스트트랙에서 28일 통과되고 나서 총선 과정까지 네. 실행이 될까 그게 과연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총선 전에? 쉽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그 대통령의 음. 의지와 그다음에 그 특검 추천위원들 구성을 빨리 해서 진행하는 것들에 따라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요. 예. 일정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런데 이제 저 대통령이 시간 끌기 하고 그렇죠. 법에 있는 절차를 잘 지키지 않고 뭐 임명 특검 추천했는데 임명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방식들을 취할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시간을 끌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게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리하다라고 봅니다. 저쪽에 대통령과 지금 여당에겐 그런 행태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특검 자체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어떻게든 이게 정치 이슈화 시키면서 정쟁으로 공격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러나 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 자체에서 뭐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른 공범들이 기소됐고 그 판결문에도 김건희 여사의 개입 정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돼가고 있고 최근에 녹취록까지 공개된 것들도 있고요. 50억 클럽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지금 특검 저희가 이제 발의하고 막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검찰이 수사를 조금 더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점들이 좀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정쟁이 아니라 어떤 진실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정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게 불의를 우리가 타파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실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상병 순직 관련해서 박종훈 대령 관련한 네. 법안도 지금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그것도 뭐 네. 일단은 국정조사를 먼저 좀 추진하고 추진하고 있죠. 있고. 근데 의장이 별로 열심히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데 이번에 12월 그 임시회 중에는 국정조사를 그래도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 내부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장과 어떤 충분한 얘기를 통해서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의장님이 네. 너무 좀 미온적이어서 약간 네, 걱정된다는 좀 느낌은 걱정이 듭니다. 있죠. 그러니까요.